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7월 12일부터 중공은 거의 동시에 서해 북부와 동남 연해에서 군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칭다오 해사국은 7월 16일 정오까지 이 두 해역에서 군사 연습을 한다면서 선박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중공 북부 전구 해군 항공대는 최근 보하이 해공역에서 주약한 저공비행, 기뢰 부설, 봉쇄, 공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동남연안 동부 전구의 해군 항공여단은 며칠 주야로 여러 항목의 비행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즈는 이달 중 중공 닝셰에서 러시아 중공이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서부 전구와 러시아 동부 군구는 지난달 이미 훈련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한편 중공에서는 7월 8일 전장에서 대량의 기관 무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열체 장갑차와 야전 의료 장갑차, 전차, 병력 수송 차량이 대량으로 실려 운반되는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미중 간 군사 대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공군의 이런 움직임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월 12일 미제 7함대 미사일 구축함은 중공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사군도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미제 7함대는 이 항해가 완전히 국제법에 부합한다면서 타이완과 베트남이 이 해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제 7함대는 중공이 남진해에서 주장하고 있는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공 남부전구 대변인은 미 해군 구축함이 중공의 비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시사 영해를 침범해 해양 패권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전구의 해공군 전력이 미 구축함을 추적하면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역에서 미국과 중공의 긴장은 상당합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만 같은 화약 냄새가 농후합니다. 7월 12일 중공 외교부 대변인 짜오리제는 남진해해 주권에 대해 국제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오류가 있는 정치 노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판결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그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마쿠 음모의 배후라고도 말했습니다. 짜올리젠이 언급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은 5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필리핀은 중공과 남진해의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중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공이 주장하는 이른바 구단선은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거였습니다. 중공의 이런 횡포에 대해 필리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7월 1일 중공 대사관 앞에 몰려가 남진해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라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공의 구단선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필리핀뿐 아니라 타이완, 브루네이, 말레이시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공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대해 미 국무장관 블링컨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블링컨은 성명을 통해 남진해에서 필리핀군이나 공공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1년 미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즉각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이 1951년 8월 30일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한편이 침략을 받으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952년 8월 27일 발효돼 무기한입니다.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과 엘피도 퀴리도 필리핀 대통령이 맺은 이 조약은 오늘날 필리핀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없었다면 필리핀이 중공의 괴롭힘을 당해도 미국은 마땅한 구실이 없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링컨은 트윗을 통해서도 필리핀 편에 섰습니다. 5년 전 필리핀은 남진해에서 큰 법률적 승리를 거뒀다면서 미국은 항해 자유에서 해양 주권을 지키려는 동맹과 파트너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제사무부도 미국과 함께 남진해에서 국제규범을 존중하라고 중공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7월 8일 장수성의 성급도시 전장에 각종 군 장비가 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 중화권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군사적 움직임도 움직이지만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은 장점이 두려워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장은 중공 정치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장이란 지명이 장점인을 진압한다, 억누른다는 의미로 해석돼 장점인에게는 금기시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라고는 하지만 미신을 굉장히 신봉합니다. 중화권의 금서 장점인 그 사람에 따르면 장점인은 활동이 왕성할 때 중공 각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유독 전장만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장 지역에 살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살기를 죽이기 위해 1999년 장점인은 전장에 24시간 빛을 내는 거대한 계란 모양의 건축물을 지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점인의 지시에 따라 전장에 건설된 기괴한 모양의 거대 계란은 1년도 안 돼 각종 부패와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나 철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장점인의 금기지인 전장에 시진핑이 무거운 중량의 장갑차를 등장시킨 데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주술이 통하는 게 중공 정치입니다. 2019년 우한에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시진핑은 후베이와 우한에 계엄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계엄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우한에 대해서는 계엄보다 더 가혹한 통제를 했습니다. 7월 9일 RFA는 전염병 초기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시진핑은 여러 차례 왕후닝, 리짠수, 쉬치량, 짱 여우시아 등을 불러들여 계엄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정권이 역사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989년 천안문 진압 당시 한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정식으로 계엄령을 제정 발효한 것은 1996년입니다. 계엄법은 경찰과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무원은 중앙군사위원회에 군병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이 폭발해 민심이 들끓고 관리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집중되자 시진핑은 신복을 우한에 파견해 다스렸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중앙과 지방 관원 가운데 직업 경찰 출신인 잉용과 왕중린을 선발해 후베이성위원회와 우한시위원회를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만 계엄보다 온화해 보이는 정법위 계통을 동원해 민심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의 목표는 전염병을 억제한다기보다는 폭발 직전의 민심을 제어해 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한편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대회에서 보여준 희한한 행동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반중 매체인 베이징에 보면 시진핑의 문제는 문화적 소양을 넘어 정신 이상이라면서 이렇게 원고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지도자가 14억 중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강산에 대해서도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평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갈수록 제왕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설에서 종종 짐이 천하고 천하가 짐이라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인민을 공산당의 도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모든 결정과 책임을 한 명의 지존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대를 앞두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이지만 이는 역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양날의 칼입니다. 영명한 지도자 시진핑과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바로 숙청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모두들 시진핑이 어떻게 하든 제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일 건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은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여러 성에서는 6월 7일 이후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너스와 수당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돈이 떨어진 겁니다. 7월 8일 한 네티즌은 장시 난창 수리국이 발표한 문건이라면서 지방정부가 이미 지급한 보너스 수당을 다시 반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상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건입니다.
보너스 반납 기한인 열흘이 너무 촉박해 한 은행에서는 전용 대출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허난, 후베이, 장시, 상하이, 광동, 산동, 충청 등의 공무원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춘공 전역의 웬만한 성시에서 돈이 말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춘공 공무원의 기본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너스와 수당으로 생활하는데 이를 회수할 경우 공산당 내 응집력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춘공 공무원들의 반감은 상당합니다. 빈곤 탈피는커녕 다시 가난하게 됐다. 여러 해를 공부해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복이 됐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 3,000위엔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